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장마철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 그 옛날 제가 어렸을 적에 1959년 9월 17일 추석날 겪었던 태풍 사라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라호라는 태풍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은 우리 그 TV 배우 구독자분들은 저와 아마 연식이 비슷하거나 조금 젊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태풍 사라호는 1959년 9월 17일 날 추석날 벌어진 태풍이에요. 당시만 해도 라디오나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집집마다 거의 신문 한 동네에 한 집 볼까 말까 하는 정도였고요. 라디오도 거의 없었을 시절이었어요. 때마침 우리 집에는 스피커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네모난 스피커를 동네마다 딱 집집마다 달아주고서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받아가는 그런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것도 60년대 중반 후반서부터 있었던 그 매스컴이고요. 우리는 당시 그 미국에서 특별히 보상으로 집집마다 이렇게 사발 같은 그 파란 플라스틱 안에 스피커가 있는 그런 걸 집집마다 달아줬습니다. 근데 일기예보를 자세히 듣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부는데 놀라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오늘 기록을 보니까요, 1959년 9월 17일 재산 피해 600억 환, 사망 실종이 849명, 이재민이 37만 3,459명. 대단했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국민소득이 60년 되기 전에니까 100불이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1959년 하면 1953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불과 전쟁 끝난 지 겨우 6년이 된 그런 상태였어요. 나라가 그냥 모두가 다 피폐화되어 있어가지고 가난하고 눈물이 흐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주는 밀가루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점심을 못 사가가지고 옥수수, 미국에서 준 배급 옥수수 빵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소금 넣고 사카린 넣어가지고 구운 옥수수 빵, 그거 요만한 것짜리 하나 가지고 점심을 때웠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계산해 봤더니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니면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갔다 와서 우리 집 앞에는 개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봤더니 물이 아주 더러워져 있는데 당시만 해도 그 개울물은 참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신양리 사람들, 삼거리 사람들, 제가 이제 충북 충주시 주덕읍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당시만 해도 충북 중원군 주덕면이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개울에는요, 여름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말이라고 그러나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샤워를 해가지고 더위를 씻는, 그럴 정도로 물이 깨끗한 개울이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 바로 다리 옆에가 그런 그 빨래터였거든요. 근데 태풍이 온다 소리를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집 앞에는 보통 한 10명, 많을 때는 20, 30명이 와서 빨래를 했었습니다. 빨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불 빨래 같은 거는요, 거기서 솥단지를 가져와가지고 모래 위에다가 다 이렇게 돌멩이를 놔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빨래를 삶아가지고 또 다시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햇빛에다 말려서 걷어서 집으로 가져가는 하루 종일 빨래를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날도 한 20여 명의 아줌마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개울 옆에 심어놨던 우리 집 앞에 그냥 그 버드나무가 거의 100그루 가까이 있었어요. 굉장히 높게. 한 10m, 20m 되는 버드나무가 쫙 있었는데 막 바람이 휘날리더니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일부는 부러지고 난리가 났고, 그 아줌마들이 빨래를 걷기도 전에 그 삼청리나 저쪽에 제네리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 위에 불어가지고
빨래가 막 또 내려가지고 양푼이 또 내려가고 아줌마들이 막 옷을 다 적신 채 흙탕물에서 그걸 건지느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저는요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시만 해도 어떤 그 재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을 나의 시절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왔을 거예요, 아마. 추석날이었으니까 아마 방학간 정도, 추석 전날이었던 것 같은데, 추석날로 오늘, 보니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방앗간에 떡방아 찔러, 그 추석이니까 모처럼, 가난하던 전쟁이 끝났더라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끌고 모아가지고 송편을 만들려고 우리 동네 그 방앗간 거리라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글쎄 한 50m, 100m 떨어진 곳에 방앗간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두 군데 방앗간은 저 물 건너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오리 심리 되는데 그 사람들이 쌀을 가져와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떡방아를 찧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글쎄 들판에 저 멀리 개업산이라는 곳 있었거든요. 가섭산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 보니까 600 몇 미터 되더라고요. 남산이 280m니까 남산의 곱빼기가 높은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와가지고 그냥 비가 때리기 시작하는데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 지금 오늘 비 온다는 소리에 하루 종일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하기 전에 1분 정도를 소나기 내리는 모습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옛날 비 오던 시절 추억의 사라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쌀 장사를 하셨습니다. 쌀을 마을에서 쌀을 아니면 보리쌀, 콩, 밥, 팥, 조, 수수 같은 거를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제 그 추석 빔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신발을 산다든가 고무신을 산다든가 아니면 비누를 산다든가 이런 그 공산품을 사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가져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쌀을 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중간 마진을 조금 먹고 우리 아버지는 그 쌀을 다 사놓은 거를 무거운 걸 짐을 지고 도매상에 갖다 넘겨주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깨를 거의 한 가마리를 비슷하게 사가지고 그 개울물을 건너다가 그 참깨를 다 쏟아버렸어요. 엄청 손해가 났죠. 그럼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엔 내 혼자밖에 없었어요. 우리 누나가 어디 가고 없고 우리 누나가 있었는데 시집 안 간 누나. 그 당시 22, 3살 됐었을 적이에요. 누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집에서 갑자기 바람이 얼마나 센가. 아까 얘기한 보드나무 밑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훅 날아가가지고 개울 건너 저쪽에까지 날아갔어요. 화장실이. 물론 옛날 화장실, 구닥다리 화장실, 뭐 냄새나는 화장실인데 밑에는 통이 있고 그 위에 뭐 간이 비슷하게 이제 지어놨는데 그거 날아가가지고 개울 건너까지 날아갔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붕이 날아갔어요. 우리 집은요, 그 주덕이 꽤 넓은 들판이에요. 그 충청북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넓은 들판이라고 그랬거든요. 들판의 그 거의 끝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거의 다 몰려오는 그런 지역인데다가 들판인데다가 우리 집은 약간 그 땅을 돋워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약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확 몰아쳐가지고 우리 집 지붕이 훅 날아갔어요. 방에서 하늘이 보였어요. 게다가 장독대에 간장, 고추장, 된장이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그게 깨져가지고 바닥에 물과 흙과 된장과 고추장이 바닥에 흥건했어요. 1년 먹을 양식이 다 없어진 거죠. 막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섭고, 게다가 넘어져가지고 왼쪽 다리에서 피가 났었어요. 무릎 있는데도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도 피가 나가지고 막 울고 있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가 어린아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때 사내 아이가 울고 있던 뭐 눈물 나든 상관없어요. 자기들 관리하느라고 빨래터에서 빨래를 집어가지고 자기 집까지 또 후딱딱 날아가고 가다가 또 사람이 날아가가지고 이 개울에 처박혀 있고 또 논바닥에 처박혀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태풍은요, 경상남북도 내지는 전라남북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준 다음에 우리나라 국토 중반으로 오면 충청북도 지역은 대개 태풍이 힘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당시는요, 전국을 휩쓸고 갔어요. 전라남북도에서 시작해가지고 경상남북도는 물론이고 부산 전부 다 휩쓸고 또 그다음에 충청남북도 휩쓸고 강원도까지 확 돌아서 갔는데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죠. 84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37만 3,459명의 이재민이 생겼고요. 그러니 얼마나 큰 피해가 났겠습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피해 농민들, 피해 어민들 찾아서 갔는데 나라도 전쟁 끝난 지 불과 5, 6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수재민에게 넉넉히 줄 피해 보상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수재민 돕기 운동해가지고 신문사에서 뭐 했는데 당시 모두가 가난하니까 뭐 돈 잘 거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제가 천주교에 다녔었는데 당시에 미국에서 그 소리를 듣고 비행기로 실어와가지고 천주교에서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나눠주는 그런 혜택을 줬습니다. 나라에서도 물론 줬는데 우리는 밀가루 한 푸대하고 소금 한 배박, 그 다음에 석유 있잖아요. 석유를 호롱불을 켜서 쓰니까 석유 한 대박을 나눠주는 그게 수재민한테 주는 최고였습니다. 우린 지붕까지 날아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시 어른들이 몰려와가지고 지붕에 그 흙을 다시 씌우고 또 지푸레기로 이형을 덮고 그걸 용마루를 얹고 이래가지고 다시 비가 안 새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방은 완전히 흙바닥이었죠. 물이 가득해가지고 거기다가 잘 수가 없어가지고 가마니를 깔고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난했던 우리 불쌍한 아버지, 깡마른 아버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아버지 사진이 아주 마땅히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그림으로 비슷하게 이제 요만한 그 주민등록증 사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제가 초상화를 그려서 이제 아버지 제사 때 놓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뒤로 이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면 160도 안 되는 나이 키예요. 150 얼마였는데 깡마른 얼굴에 다리도 이렇게 가느신 분이 얼마나 자식들에 대해서 가정을 건사하느라고 힘들으셨겠습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나고요. 우리 어머니도 나중에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97까지 살다 가셨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고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마실 갔던 우리 누나는 또 개천으로 시집가서 돌아가셨고요. 우리 누님 얘기하다 보면 또 눈물이 납니다. 우리 형님도 39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77인데 벌써 4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님도. 그래서 태풍 사라호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걸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옛날 65년 전에 그 험악했던 사라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사라호 겪으셨나요? 물론 그 뒤에 매미도 겪으셨고요. 또 뭐 이상 얄궂한 그 여자 이름을 태풍 이름으로 지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태풍으로 피해본 사람이 참 재난이긴 하지만 눈물겨운 그 당시 이야기를 잠시 해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과거에 다 눈물겨운 이야기가 다 있었겠죠. 그 당시 추억을 더듬어 가면서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내 어릴 적 그 슬펐던 사라호 이야기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TV 배우 구독자 여러분, 저와 같이 끝까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